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60경기 초미니 시즌을 치렀던 메이저리그는 내일부터 역사상 가장 긴 포스트 시즌을 시작합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팀 9장에서 정경기를 하고 상위 시드팀이 모두 홈팀이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부터는 중립구장에서 정경기를 치르는데요. 내셔널리그 팀들은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와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 아메리칸 리그 팀들은 다저 스타디움과 샌디에고 페코파크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는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가 되기 전까지는 시리즈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행군인 가을 야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3전 2승제로 진행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메리칸 리그 1번 시드 템파베이와 8번 시드 토론토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MLB.com은 포스트 시즌 참가 16팀의 부분별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템파베이는 타선 8위, 선발 1위, 불펜 1위, 수비 6위, 벤치 3위로 16개 팀 중 최고의 마운드를 자랑하며 벤치 자원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타선은 9위로 템파베이와 해볼만 하지만 선발 13위와 불펜 14위, 무엇보다도 수비가 16위 꼴찌이며 벤치 자원도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토론토가 크게 열세라는 이야기인데요. ESPN 전문가 30명 중 템파베이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29명, 토론토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4번 시드 클리브랜드와 5번 시드 양키스의 대결입니다. 양키스는 마지막 8경기에서 2승 6패에 그치면서 간신히 동부 2위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 클리브랜드를 만났고 클리브랜드에서 정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올해 양키스는 홈에서 22승 9패, 원정에서 11승 18패로 홈과 원정의 성적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양키스가 있다 보니 현지에서는 황금 시간대를 배정받은 이 시리즈는 1차전부터 트리플 크라운 투수 쉐인 비버와 최고 연봉 투수 게리 콜의 대결로 시작됐는데요. MLB.com은 클리브랜드의 전력을 타선 14위, 선발 2위, 불펜 13위, 수비 3위, 벤치 6위로, 양키스의 전력을 타선 3위, 선발 5위, 불펜 4위, 수비 11위, 벤치 12위로 평가했습니다. 타선과 불펜에서 양키스가 크게 앞서는 반면 선발과 수비는 클리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렇다면 ESPN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20명이 클리브랜드, 10명이 양키스를 선택했습니다. 3번 시드인 미네소타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포스트 시즌에서 8연속 시리즈 패배를 당하고 있는 미네소타는 양키스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2승 16패에 그치고 있고 13연패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양키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미네소타가 만나게 된 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진출팀 중 유일하게 5할 승률에 실패했을 정도로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LB.com은 미네소타를 타선 4위, 선발 4위, 불펜 8위, 수비 7위, 벤치 5위로 평가했는데요. 1위나 2위를 차지한 항목은 없지만 포스트 시즌 16팀 중 모든 항목에서 가장 고르게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타선 7위, 선발 11위, 불펜 16위, 수비 8위, 벤치 15위인데요. 선수들이 지난 3년간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과 2018년 ALCS 진출,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통해 풍부한 가을 야구 경험을 쌓았지만 벌렌더도 없고 그레인키도 좋지 않은 선발진이 큰 문제입니다. ESPN 전문가들은 이 시리즈에 대해 미네소타에게 21표, 휴스턴에게 9표를 보냈는데요. 미네소타의 포스트 시즌 징크스와 휴스턴의 경험 축적이 생각보다는 표 차이를 벌어지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마지막 매치업은 2번 시드 오클랜드와 7번 시드 시카고 화이삭스입니다. 화이삭스는 한때 리그 1위까지 나섰다가 마지막 12경기에서 3승 9패에 그치면서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이에 가을 야구 전망도 마지막 열흘 동안 크게 나빠졌습니다. 최근 13번의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1승 12패이며 그 한 번도 동병상련인 미네소타를 꺾은 것인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MLB.com은 오클랜드의 전력을 타선 13위, 선발 10위, 불펜 2위, 수비 15위, 벤치 4위로 평가했고 화이삭스는 타선 6위, 선발 8위, 불펜 9위, 수비 4위, 벤치 2위로 예상했는데요. 오클랜드 불펜이 워낙 강하다 보니 오클랜드 선발 투수들이 화이삭스의 방망이를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오클랜드는 1선발로 자완 헤수스 루사르도 2선발로 평균자책점 4위 투수 크리스 베싯을 예고했는데요. 화이트삭스는 올해 좌완 선발 경기에서 14전 전승입니다. ESPN 전문가들은 오클랜드에게 19표, 화이트삭스에게 11표를 던졌습니다. 다음은 내셔널리그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18년 NLCS에서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했던 다저스와 미러키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정상 시즌이었으면 116승을 할 수 있었던 다저스는 타선 2위, 선발 3위, 수비 2위, 벤치 1위로 완벽한 평가를 받는 듯 했지만 퍼거슨이 토미존 수술로 이탈했고 젠슨과 트라이넨이 불안한 불펜이 1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미러키는 타선 12위, 선발 12위, 불펜 3위, 수비 13위, 벤치 13위로 불펜을 제외하면 다저스에 크게 밀리는데요. 이에 ESPN 전문가 30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저스를 선택했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들이 리드를 불펜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코빈 번스의 부상이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고입니다. 월드시리즈 우승 11회 팀과 월드시리즈 우승이 한 번도 없는 팀의 대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타선이 11위, 선발이 14위, 불펜이 12위, 수비가 1위, 벤치가 8위로 수비를 제외하면 대단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샌디에고는 타선 5위, 선발 5위, 불펜 5위, 수비 9위, 벤치 7위로 모든 항목에서 10위 내에 들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30대 0에 가까워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시리즈에서는 대단히 큰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샌디에고의 1선발 마이크 클레빈저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클레빈저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할 디넬슨 라멧의 몸 상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김광현이 1차전을 잡아준다면 대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ESPN 전문가들은 샌디에고에게 27표, 세인트루이스에게 3표를 줌으로써 샌디에고의 완승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대결도 재밌는데요. 17년 만에 리매치를 하는 컵스와 말린스입니다. 말린스는 1997년과 2003년 두 번의 와일드카드 진출해서 모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2003년에는 저주의 파울볼 사건에 힘입어 컵스를 NLCS에서 꺾은 바 있습니다. 이에 컵스가 17년 전의 일을 복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MLB.com은 컵스 타선을 15위, 선발 9위, 불펜 6위, 수비 5위, 벤치 12위로 좋은 평가를 주지 않았는데요. 특히 타선이 심각합니다. 반면 마이애미 역시 타선 16위, 선발 16위, 불펜 15위, 수비 14위, 벤치 16위를 줌으로써 올 포스트 시즌 최악체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컵스는 식물 타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비슈와 카일 핸드릭스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에 ESPN 전문가들은 컵스에게 20표, 마이애미에게 10표를 줬습니다.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표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매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 결과가 궁금한 매치업인데요. 바로 신시내티와 애틀란타의 대결입니다. 두 팀은 정반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타선, 신시내티가 선발진인데요. 애틀란타는 타선 1위, 선발 15위, 불펜 7위, 수비 12위, 벤치 11위. 신시내티는 타선 10위, 선발 7위, 불펜 10위, 수비 10위, 벤치 9위로 애틀란타는 타선이 메이저리그 최강인 반면 확실한 선발 투수가 프리드 한 명밖에 없는 선발진이 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신시내티는 바우어, 카스티오, 그레이 선발 3명만 믿고 가는 상황인데요. 사이 영상을 손에 넣은 바우어가 1차전에서 프리드를 잡아준다면 신시내티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SPN 전문가들은 신시내티에게 16표, 애틀란타에게 14표를 줬습니다. 8개 매치업 중 가장 박빙에 해당됩니다. 사실 ESPN 전문가들은 예상을 못하기로 유명한데요. 저도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직감보다는 숫자에 이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ESPN 전문가들 못지않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측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서운하겠죠? 또 한 번 놀림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고 예상을 해보면 템파베이와 토론토는 토론토를 응원하지만 전력의 완성도 면에서 토론토가 템파베이에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달팽이님 영상에서 보 비셋이 우리는 템파베이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젊은 선수들의 배짱이 큰 힘을 발휘해줬으면 합니다. 클리브랜드와 양키스는 기복이 큰 양키스 타선이 클리브랜드 마운드를 공략하지 못한다는데 표를 던지겠습니다. 미네소타 휴스턴은 미네소타가 좋은 대진의 덕을 보게 될 것 같고 오클랜드 화이트삭스는 저는 오클랜드 타선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삭스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다저스와 미러키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할 수 있어도 첫 판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세인트루이스는 세인트루이스의 기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결국 다르비쉬와 핸드릭스를 넘지 못할 것 같고 애틀란타와 신시내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바우어와 신시내티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와일드카드 시리즈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만 틀리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